안녕하세요. 소개받은 서울시민센터 한직입니다. 잠에 대해서 한 18분 동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잘 주무셨나요? 잘 주무셨어요? 저기 주무시는 분? 일단 오늘 제 강의를 들으면 일단은 본인의 잠이 일단은 정상인가 아닌가, 그 다음에 본인의 잠이 최소한 건강을 지키는 잠인가 아니면 경쟁적인 잠을 내가 자고 있는지만 오늘 제 강의 때 정보만 얻어가도 아주 훌륭한 시간이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나의 수면을 오늘 이제 한번 본인의 수면에 대해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 있어요? 뭐 연애나 뭐 학업이나 이런 거로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는 적은 있지만 자기 수면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 없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자기의 수면에 대해서 어떻게 내가 자고 있었는지, 그 다음에 앞으로 어떻게 갈 건지에 대해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건 뭐냐면 저는 클리브랜드 클리닉에서 수면 공부를 했어요. 클리브랜드라는 도시가 한 분당 정도 되는 도시인데 이렇게 수면 병원이 많아요. 근데 수면 병원이 아주 특이하게 있어서 빨간색은 수면 전문의가 있는 병원, 저 같은 사람이 있는 병원이죠. 최고의 레벨의 수면 전문의가 있는 병원은 빨간색, 그 다음에 수면 전문의가 없는데 일반 의사가 있는 데는 노란색. 이게 레벨이 있어요. 그래서 빨간색 병원은 비싸요. 그렇죠? 근데 노란색 병원은 좀 싸요. 그래서 이게 레벨이 다 있어서 이제 본인의 수면이 불편하면 이렇게 병원에 쉽게 갈 수 있고, 지금 6,500개가 넘었대요. 맥도날드보다 많아요, 수면 병원이. 미국 사람들은 전부 잠을 못 잘까요? 못 자는 사람이 많은 거죠. 근데 우리는 지금 잘 못 자는지 제대로 자는지조차 모르고 생활하고 있는 게 문제입니다. 자, 잠을 못 자면 결론이 이거예요. 결국은 잠을 못 자면 심장관리가 망가집니다. 심장관리는 잠을 잘 때만 쉬어요. 쉽게는 일단은 뇌 기능이 떨어지는 게 첫 번째 뭐죠? 짜증. 잠을 못 자면 일단 짜증이 납니다. 일단은 피곤해요. 그 다음에 너무 오랫동안 잠을 못 자면 어떻게 되죠? 뇌 기능이 완전히 다운돼요. 우울. 연예인들 어때요? 쉽게 우울증에 빠지죠. 잠을 오랫동안 못 잡니다. 그 다음에 불안.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너무 오래 못 자면 진짜 뇌가 망가집니다. 치매, 뇌졸중으로 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감정 기복만 오지만 만성화 되면 진짜 망가지고요. 심장. 잠을 못 자면 어떻게 되나요? 아침에 혈압이 올라가요. 더 못 자면 어떻게 될까요? 부정맥이 생깁니다. 심장이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잠이라는 거는 내 심장과 뇌가 살기 위해서 매일매일 자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떡하죠? 너무 무시해요, 잠을. 그러니까 심장과 뇌를 혹사하면서 우리가 사는 게 우리의 어떻게 보면 하루의 일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심장과 뇌가 쉬는 게 잠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많은 일이 자는 동안에 이루어져요. 간단히 보면 성장 호르몬. 여기 성장 호르몬이 필요하신 분? 키가 더 커야 될 분. 손 드셨어요? 네. 성장 호르몬은 아이들한테는 키를 크게 해주죠. 그렇죠? 그 다음에 저희 같은 성인들은 늙질 않게 해줘요. 성장 호르몬이 나오면 동안입니다. 저 나이 40 넘었어요. 저는 뭐 동안이라고 뭐 하고 그러더라고요. 성장 호르몬이 많이 나오면 젊어 보이는 거예요. 늙질 않아. 우리가 노화방지 클리닉이라고 있어요. 뭐 강남에 비쌉니다. 거기서 맞은 주사가 성장 호르몬 주사예요. 성장 호르몬을 맞으면, 주사를 맞으면 뱃살도 들어가고 근육도 걸쭉해지면서 젊어져요. 그래서 성장 호르몬을 우리가 계속 유지하면 젊은 유지할 수 있는데, 성장 호르몬은 첫 번째 깊은 잠에 80%가 분비가 돼요. 두 번째, 세 번째 깊은 잠도 아니에요. 첫 번째 깊은 잠일 때 한꺼번에 쏟아냅니다. 80%가. 그러니까 너무나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면역 호르몬도 잘 때 나와요. 쥐는 일주일 동안 잠 안 자면 죽어요. 피곤해서 죽을까요? 너무 피곤해서 죽을까요? 쥐가? 쥐 너무 졌어. 난 피곤하다. 그게 아니라 일주일 동안 잠을 못 자면 쥐는 면역이 떨어지니까 피부병도 걸리고 쥐 털이 빠져요. 그 다음에 폐렴에 걸리는데 에이즈 걸리는 것처럼 면역 호르몬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면역 병과에 싸울 수 있는 것도 잠을 자야 되는 거예요. 우리 며칠 동안 잠 못 자면 피부가 어떻게 돼요? 화장 잘 먹나요? 화장 뜨잖아요. 그렇죠? 잠을 못 자면 피부에서조차 화장을 거부하면서 피부도 거칠해지고 일단은
이 병기가 들죠. 피부가 거칠어집니다. 여드름도 나고 뿌이렁도 날 수 있고. 그래서 면역 호르몬도 잘 때 나오고 기억력, 감정조절, 성기능까지 전부 살펴본 유지가 돼요. 기억력은 낮에는 전부 단기 기억이에요. 지금 제가 들었던 강의는 뇌 겉만 노달합니다. 뇌 안에 측교까지 들어가는 건, 즉 히포캄푸스라고 뇌 안에 가운데에 기억을 담당하는 중추는 자는 동안에 깊게 들어가요. 그래서 얼마나 깊게 자느냐에 따라서 기억력도 잘 보존이 돼요. 어떤 친구는 하루에 14시간 공부하고 4시간 자고 14시간 공부하고 다 까먹어버려요. 세이빙을 안 하는 거예요. 세이빙, 기억력, 공부에 대한 세이빙 자원은 잘 때 해야 그 다음에 감정 조절. 꿈수면일 때는 우리가 감정을 조절해요. 오늘 낮에 친구 영숙이랑 대판 싸웠어요. 꿈에 영숙이가 나타납니다. 그렇죠? 그건 왜냐면 그 감정을 풀어주려고 내가 영숙이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낮 동안에 우울하고 불안한 걸 이게 조절해주는 것도 꿈수면 동안에 이루어집니다. 한 일주일 전부터 내가 우울증에 빠진 것 같아요. 그러면 꿈에 헤매요. 우울한 감정을 없애주려고 꿈을 더 많이 만들어놔요. 그래서 갑자기 꿈이 많아지면 내가 혹시 우울증에 걸리지 않았을까도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렇게 예민해요. 그래서 어떻게 자느냐에 따라서 감정이 되게 안정이 될 수도 있고 흥분할 수도 있어요. 항상 짜증이 많거나 감정의 기복이 심한 사람은 어떻다고 보시면 되겠죠? 좋은 잠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좋은 잠을 갖고 있는 사람은 항상 스테이블합니다. 그 다음에 얼굴 형성. 자는 동안에 얼굴뼈가 형성이 돼요. 일단은 입 다물고 코를 쉬고 얌전히 자는 사람은 성장 호르몬이 나올 때 얼굴 대칭이 맞아요. 그런데 입을 벌리고 잔다든가 얼굴을 벽에 묶고 잔다든가 아니면 벽에를 안고 잔다든가 온 방으로 뒤집고 잔다든가 그러면은 성장 호르몬이 나올 동안에 얼굴색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루어집니다. 유명한 실험이 원숭이를, 일란성 원숭이 쌍둥이를 코 한쪽을 막고 한쪽은 그냥 정상수면을 하게 했어요. 정상수면을 취하는 원숭이는 원래 그 원숭이가 잘생겼거든요. 원래 잘생긴 대로 갑니다. 근데 한쪽 코를 막은 그런 원숭이는 입을 벌리고 자게 되겠죠? 얼굴이 일그러지기 시작해요. 쌍둥이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얼굴털 형성은 우리가 자는 동안에 결정난다는 거. 그럼 자는 동안에 얼굴이 얼짱이 되느냐 안 되느냐부터 시작해서 키가 크느냐 안 크느냐 심지어는 마음씨가 좋으냐 안 좋으냐까지 전부 자는 동안에 결정이 나죠. 그러니까 잠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사망률 1등 우리나라 암으로 죽어요. 두 번째는 심혈관절. 심혈관절은 아까 수명이라고 했죠. 거의 이 둘 중에 하나로 죽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잠을 잘 유지하느냐에 따라서 일단은 면역 호르몬이 많이 올라오면 암도 저희가 예방할 수 있으니까 이 두 가지의 문제를 잠만 잘 자는데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어떻게 자는 게 숙면인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일단은 세 가지가 맞아야 돼요. 적절한 수면의 양, 그 다음에 정확한 수면의 리듬, 그 다음에 깊게 자는 수면의 깊이. 이 세 가지가 맞으면 아주 수면을 한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몇 시간 주무시나요? 7시간 이상 주무시는 분? 한 분? 8시간 이상? 8시간 이상 주무세요? 내가 고등학교 강의를 많이 나와서 애들 거기서는 안 들던데 9시간 이상? 그냥 괜찮아요. 솔직히 하셔도 9시간 이상. 그러세요? 10시간? 8시간? 8시간 정도. 5시간? 5시간. 뭐, 4시간도 좀 있으시겠네요. 보통 5-6시간째 많이 주무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나의 수면의 양은 진짜 제대로 자고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볼까요? 얼마나 자는가 수면의 양 한번 보겠습니다. WHO에서 권장하는 적당한 수면의 양, 본인의 나이 거의 여기에 속하시겠죠? 8개예요. 7시간에서 9시간. 평균 7시간 반 정도 자는 게 7시간에서 8시간 자는 게 가장 건강한 수면의 양이라고 보고되고 있어요. 그런데 애들은 이렇게 많이 자야 돼요. 보통 11시간. 고3 애들이 9시간 반 자야 돼요. 물론 고3 애들이 9시간 반에 자고 있어요. 그렇죠? 아실 거예요. 집에서 5시간 잘 뿐이에요. 그렇죠? 어디선가 항상 자고 있어요. 왜냐면 이건 생명사이기 때문에 내가 죽인다고 줄여지는 게 아니에요. 어머님 앞에서만 5시간 잘 뿐이지 어디선가 계속 자고 있는 게 이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요거를 자야 내가 정상적인 수면이 되는 거고, 요 기준으로 잠을 잘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되는데, 문제는 현대 사회로 갈수록 잠량이 어때요? 줄고 있어요. 왜 잠량이 줄까요? 너무 바빠서? 아니면 밤에 할 일이 많아서? 밤에 너무 놀 게 많아요. 자기가 힘들어요. 첫 번째, 잠자는데 가장 큰 방해가 빛입니다. 빛, 인터넷, TV, 핸드폰 전부 잠을 못 자게 하는 거예요. 그런 여러 가지 현대 문명은 뇌파를 흥분시키고 각성시키기 때문에 밤에 잠이 안 오는 거고요. 밤에는 어두워야 자요. 그쵸? 자, 볼까요? 에디슨 3시간 잤어요. 아인슈타인 10시간 잤습니다. 도대체 이건 뭡니까? 이 사람 7시간, 8시간 아니고. 3시간 자도 깊은 잠 자고 홈수면 나오고 기억력, 체력 정상인 사람이 있어요. 태어날 때부터. 숏슬리퍼라고 해요. 집안이 좋은 거예요. 집안이 원래 그래. 아버님도 그렇고 어머니 얘도 그렇고 다 그래. 근데 우리는 이런 사람 따라하면 어떻게 되죠? 큰일 나요. 저희는 안 돼요. 그 다음에 집안에 안 좋은 사람이 있어요. 10시간 자야 좀 정신 차린 사람이 있어요. 롱슬리퍼라고 해요. 집안에 엄마도 10시간 자고 이 사람도 10시간 자고. 근데 이 사람이 10시간 자야 천재기가 나옵니다. 이 사람이 옆에 에디슨 3시간 잔다고 3시간 따라 자잖아요. 아, 넌 옆에 똘똘이 에디슨 3시간 자고 공부 열심히 하는데 넌 도대체 누구 닮아 그렇게 잠이 많니? 그쵸? 너는 정신력이 약해. 충분히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결국 그건 자기 부모님한테 받은 수면의 양이에요. 근데 자기의 적정한 수면 양을 지키지 않으면 3시간 자면 7시간 못 자면 낮에 2배 14시간이 졸려와요. 즉 집중하는 베타파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낮에 자기가 천재기를 유지하려면 자기의 수면의 양을 아셔야 돼요. 친구 따라하는 것도 아니고 남을 따라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만의 수면의 양이 있어요. 주량만 할 게 아니라 수면의 양도 아셔야 됩니다. 주량은 다 아시잖아요. 나 소주 몇 병 먹으면 그 다음날 일을 할 수 있다 없다 알듯이 나는 몇 시간 자야 그 다음날 졸지 않고 공부를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자기의 수면의 양을 알고 있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분이 워낙 숏슬리퍼잖아요. 자기 잠이 없잖아요. 이분이 전기를 만들고 등을 만들었어요. 이 전기를 만들고 등을 만들기 시작하면서 전 세계 사람들이 다 같이 못 자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 이 등이랑 불빛 같은 거는 이게 태양이랑 똑같은 겁니다. 계속 잠을 자극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디슨 태어나기 전에는 인류가 만들어지고 거의 뭐 수천 년 이상이죠. 밤에 어땠을까요? 깜깜했습니다. 그쵸? 밤에 일을 안 했어요. 온 지구가 다 같이 잤습니다. 경쟁이 없었어요. 아주 평화로웠어요, 지구가. 그런데 에디슨 이후로 빛이 만들어지고 24시간 무한 경쟁 시대에 들어가면서 서로 치고받고 싸우고 밤새도록 일하고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점점 수면장애에 빠지면서 잠을 못 자게 되는 그런 새로운 현대 수면장애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잠을 잘 자려면 에디슨 전이 들어가면 되는데, 자, 수면의 양까지 얘기했죠. 본인이 몇 시간 자야, 본인이 4시간 자서 좀 더 늘려보면 되는 거고요. 너무 많이 주무시는 분은 그렇게까지 주무실 필요 없는 거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수면의 리듬이에요. 몇 시부터 몇 시에 자느냐에 따라서 수면에 얼마만큼 깊게 자는 게 또 결정이 됩니다. 잠은 12시부터 5시간 잠이 들어야 돼요. 가장 깜깜할 때 가장 깊게 잡니다. 선생님, 저는 어릴 때부터 초저녁잠이 많아서요. 저녁 8시부터 새벽 4시까지 잤습니다. 유전적으로 5%가 있어요. 아침형이에요. 너무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요. 근데 일찍 자고 일어나는 사람들은 수면의 양은 유지가 되잖아요. 너무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사람들. 선생님, 저는 새벽 2시 이전에 잔 적이 없어요. 새벽 3시에서 깨워주지 않으면 아침 11시까지 잘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죠. 뭐죠? 출근을 해야 되고 학교에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어때요? 잠이 항상 모자라요. 잠량이 항상 모자라니까 어때요? 1시간 잠을 못 깨자면 뇌 기능이 그 다음날 30%가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어때요? 자기 분야에서 최고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잠도 6등을 못하는 거예요. 잠도. 공부도 못하고 잠도 잘 못하는 거예요. 잠도 뒤지는 거예요. 잠도 경쟁력인데 잠도 뒤지는 거예요. 무조건 잠을 많이 잘 자려면 좀 일찍 자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좀 더 일찍 자는 게
아침에 출근 시간이기 때문에 좀 더 많은 시간 잘 수 있는 여유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은 12시 이전에 자는 게 가장 경쟁력 있는 잠을 잘 수 있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선생님 저는 너무 늦게 자는데요. 그럼 좀 일찍 자보려고 11시에 누웠는데 잠이 안 와요. 습관이 됐나 봐요. 그렇게 될 수 있죠. 잠은 내가 첫 번째 햇빛을 보고 15시간 뒤에 잠자는 호르몬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아침에 나가서 몇 시에 햇빛 보느냐에 따라서 몇 시에 자느냐가 결정납니다. 선생님 저 새벽 5시에 일어나는데요. 햇빛은 아침 10시에 봅니다. 그럼 그 사람은 10시에 일어난 거예요. 외출하는 시간이 뇌가 깨는 시간입니다. 눈으로 햇빛이 들어오고 시신경을 통해서 뇌 후두엽이 깨야 깨는 걸로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침에 일찍 나와서도 일찍 잠이 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자 이건 뭐냐면 새벽 2시부터 자서 아침 10시까지 주무셨던 분이 그 다음날 9시 반, 9시, 8시 반, 8시, 7시 반, 7시 30분씩 일찍 일어나서 햇빛을 보면 30분씩 일찍 잠이 옵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내가 너무 늦게 자고 늦게 자는 사람은 좀 일찍 일어나서 햇빛을 보면 일찍 잠이 온다는 거. 그래서 본인이 잠자는 시간대를 조절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거꾸로 노인분들은 뭐죠? 너무 일찍 잠이 와요. 초저녁잠. 그 다음에 일찍 깹니다. 그러면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저녁 먹고 나와서 산책하고 햇빛을 보시면 돼요. 아, 저녁 먹고 햇빛이 아니지. 저녁 먹고 달빛 및 여러 가지 그 빛공해 있죠. 네온산이나 이런 거. 이렇게 빛을 보면 잠이 뒤로 밀려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일찍 잠이 오는 사람은 저녁에 빛을 보고 너무 늦게 자는 사람은 아침 일찍 햇빛을 보면 됩니다. 본인은 몇 시에 주무실까요? 12시 이전에 주무셔야 경쟁력 있는 잠이라 아까 말씀드렸죠. 그러려면 10시까지는 집에 들어오셔야 돼요. 좀 일찍 오셔야 돼요. 워밍업이 필요해요. 그렇죠? 그냥 가서 11시 반에 가서 딱 12시 자기는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일찍 집에 귀가하고 아주 정확하게 그 가정적인 사람도 일찍 자겠죠. 수면의 깊이. 자,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까지는 본인들이 할 수 있어요. 7시간 이상 자고 일찍 자는 건 할 수 있죠. 방법 말씀드렸죠. 깊게 자는 건 내가 못해요. 나 오늘 4분의 3박자로 자야지 아니면 뭐 오늘은 왼쪽으로 몇 번 뒤집고 오른쪽으로 몇 번 뒤집고 그게 되지가 않잖아요. 본인이 심지어 어떻게 자는지조차도 모르시는 분이 많아요. 선생님 저는 가장 편안한 자세가 똑바로 누워서 입 다물고 코를 쉬는 자세가 잠들기 가장 편안한 자세입니다. 저는 똑바로 자는 걸 되게 편안하게 생각하고 아침에 일어나면 항상 똑바로 그냥 그 자세로 돼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선생님 저는요 어릴 때부터 습관이 왼쪽으로 자는 게 편해요. 선생님 저 오른쪽이요. 그래요? 저는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막 자요. 자, 일단 똑바로 누워서 자는 게 가장 병이 없는 자세예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왼쪽으로 자야 돼요. 저는 병이 있는 거예요. 병을 피하려고. 그래서 사람은 허리가 S자형의 목이 C자형이기 때문에 가장 똑바로 누워 자야 움직임이 덜해요. 1시간 내에 7번씩 움직입니다. 움직인다는 건 뇌가 다 깬다는 거잖아요. 그쵸? 뇌가 깨지 않고 자는 자세는 똑바로가 돼야 되는데 저는 왜 똑바로 안 되는 줄 아세요? 저는 똑바로 누우면 턱이 작아서 혀가 뒤로 밀려요. 그래서 호흡량이 줄어서 뇌가 흥분하니까 답답하면 잠이 안 와요. 그래서 저는 왼쪽으로 누워야 돼요. 왼쪽으로 누웠는데 오늘따라 또 왼쪽 코가 막혔네. 그럼 어떻게 돼요? 오른쪽으로 뇌가 뒤집어요. 이게 전부 얕게 자는 거예요. 또 오른쪽으로 뒤집어서 잤는데 코 막히는 게 한쪽만 막히지 않아요. 번갈아가면서 막혀요. 코가 안 좋은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돼요? 일단 입을 벌립니다. 입을 벌리면 심장이 빨리 깨면서 또 깨는 거예요. 또 입 벌리고 되면 어떻게 돼요? 호흡박자 빨라지면서 방광이 눌려서 젊은 사람인데도 가서 화장실에서 소리를 또 넣어요. 원래 자는 동안에는 소대면 안 넣는 거예요. 자다가 말고 누구 화장실 대면 안 넣죠? 소리도 마찬가지예요. 원래 자는 동안에 말도 안 하고 밥도 안 먹고 소대면 안 하는 겁니다. 어떤 친구 일어나서 물도 먹고 자요. 물 먹고 자고 그 다음에 입으로 숨 쉬면 어때요? 입이 마르죠? 원래는 입 다물고 자면 침이 고여서 촉촉해야 되는데 입으로 쉬면 입이 마르면서 혈압도 오르고 되게 피곤하단 말이에요. 악몽도 많이 꾸고. 그래서 내가 똑바로 누워서 입 다물고 코로 쉬는 자세가 정자세에 있는 사람은 수면에 장애가 없지만 그렇지 않고 왼쪽이나 오른쪽 가장 안 좋은 자세 말씀드릴까요? 엎드려 자는 게 편한 사람은 큰 문제가 있는 겁니다.
강아지가 엎드려 자는 거예요. 그건 사람이 아니죠. 엎드려 자는 거. 강아지가 엎드리면서 입 벌리고 자요. 사람은 입 다물고 똑바로 자는 거예요. 어제 동물화가 돼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모 가수 젊은 사람 남자분 체격 큰 사람이 있어요. 혼성그룹인데 죽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 발견된 자세가 엎드려 자다가 이렇게 침 하얗게 흘리고 죽은 거예요. 엎드려 자면 심장이 눌려요. 위험한 자세예요. 병이 있는데 치료 안 하는 거예요. 자, 이분 옆으로 봤을 때 아래턱이 저렇게 들어간 거예요. 이걸 레트로그램시라고 해요. 턱이 하향으로 뒤로 빠진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전반적으로 혀도 저렇게 뒤로 빠져 있고, 그 다음에 턱이 뒤로 빠졌기 때문에 혀 끝에 턱이 닿아서 이빨이 자국이 나는데 이빨 자국이 나는 이런 분들 똑바로 못 누워 자요. 그러면서 뒤척이면서 자고, 그 다음에 두통도 있고 어지럽고 혈압도 오르고 심장도 나빠지고. 그래서 이런 얼굴이 넓적하면서 옆으로 봤을 때 턱이 뒤로 들어가시고, 그 다음에 각종 심혈관 장애가 있고 똑바로 못 주무신 분은, 이분은 수면에 문제가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수면을 잘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똑바로 잘 수도 있고 혈압도 떨어지게 됩니다. 자, 얘는 어릴 때부터 벌써 입 벌려요. 입 벌리면 애가 얼간이처럼 보여요. 그죠? 똑똑해 보일 현명함이 없습니다. 얘를 이렇게 입을 딱 다물어야 돼요. 이렇게 보니까 벌써 입을 벌리면 하악이 뒤로 빠지면서 이렇게 이빨이 새우리처럼 이렇게 뾰족 튀어나오게 되죠. 입을 벌리면 아래턱이 형성이 안 돼요. 묵속이 돼요. 나중에 성형외과에서 견적 많이 나옵니다. 입 벌리고 자면 턱이 작으면요. 그럼 손구멍이 저렇게 좁아지잖아요. 어릴 때 입 다물게끔 하고 코를 쉬면 이 손구멍의 사이즈가 커지면서 아래턱도 빨리 자라게 돼요. 그러니까 어릴 때 어떻게 자느냐, 입을 다물고 자고 어떻게 자느냐에 따라서 얼굴 턱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아래턱이 저기 들어갔는데 아래턱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단하죠. 입만 다물고 자도 얼굴 턱이 금세 바뀌어요, 애들은. 그 다음에 이빨이 저기 삐쭉삐쭉 났잖아요, 이렇게요. 턱이 작으니까. 근데 제대로 이렇게 위치가 잡은 거죠. 그래서 잠만 잘 자도 이도 저절로 교정이 되는 거예요. 정상으로 자기 자리를 잡으려는 그런 뇌에 힘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성장 호르몬이 나올 때 어떻게 자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모든 게 바뀐다고 보시면 됩니다. 참고적으로 얘는 우리 아들이에요. 얘가 나처럼 이렇게 될까 하고 제가 미리 어릴 때부터 관리를 해서 이렇게 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래턱 이렇게 나온 거고요. 그래서 아빠가 일단 똑바로 못 놓자고 뒤척이고, 그 다음에 어릴 때부터 수면자가 있으면 턱이 없는 거예요. 아빠의 작은 턱. 그 다음에 입 벌리고 자면은 산소가 떨어지고 코를 골고, 산소가 떨어지고 코를 골면 살이 빠지지 않습니다. 산소가 있어야 유선상 운동이 되는데 자꾸 이렇게 목이 두꺼워지면서 혈압 당뇨로 가겠죠? 그런데 아이부터 저렇게 비슷하게 집안 내로 가니까 아버지는 좀 포기하더라도 얘는 어떻게 관리에 들어가겠죠. 그렇죠? 자, 이거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죠. 내가 가장 경쟁력이 있는 수면 자세가 뭔지를 봐야 돼요. 그걸 어떻게 보냐면, 일단은 내가 왼쪽으로 잘 때, 똑바로 잘 때, 오른쪽으로 잘 때 이런 게 없는 자세가 자기한테 좋은 자세겠죠. 선생님, 저는 왼쪽으로 자면 두 번을 잘 깨지 않고요. 빨리 잠이 들고요. 꿈도 좋고 이갈이 콜이 없습니다. 그래서 왼쪽이 좋은 거예요. 근데 왼쪽으로 계속 잘 수 있을까요? 허리가 휘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같은 이런 약간 피로 같은 보조가 필요할 수도 있겠죠. 한쪽으로 할 수 있게끔. 물론 가장 좋은 건 저한테 오시면 돼요. 그리고 오른쪽으로 자는 게 좋다고 생각하면 이런 증세가 없이 오른쪽으로 자는 게 자기한테 좋은 증세. 그건 뭐냐면 오른쪽으로 갈 때 일단은 병을 피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본인의 적정한 수면의 양, 오늘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고 내가 7시간에서 8시간 자고 있는지, 그 다음에 가장 경쟁력 있는 수면 시간대 12시 전에 자는지, 그 다음에 내가 자는데 30분 이상 걸리는 거 2번 이상 깨고 원찬 시간에 일찍 깨고 이런 콩구리보, 감정기보 이런 여러 가지 숙면을 못한 이런 증세는 없는지 보고요. 이걸 없애기 위해서 본인의 가장 적절한 수면의 자세를 한번 찾아보고, 그게 안 되면서 힘들어지면 이제 그때는 이제 전문가의 손길이 필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